네, 안녕하세요. 주식하는 전산쟁이 주공TV의 주식공무원입니다. 2019년 5월 24일 금요일 장전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시장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이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가 전거래일보다 마이너스 1.1% 내리면서 시장을 마감했고요. 대형주 중심의 S&P 500지수 역시 마이너스 1.19%를 기록하면서 시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마이너스 1.58%를 보이면서 급락을 했는데요. 다 아시다시피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장기화될 거라는 조짐을 보이면서 시장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어떤 시장에 대한 우려감은 국제유가의 하락에서도 나타났는데요. 수요 급감의 어떤 그 공포가 확산되면서 자그마치 국제유가는 마이너스 5.28%를 기록을 했습니다. 마이너스 5%대라는 국제유가 하락은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고요. 금값은 반대로 안전자산 선호 심리에 0.69% 상승하면서 시장을 마감했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공감대가 완성되면 투매가 나오게 되는데요. 어제 시장이 약간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무역회담의 장기 우려에 대거 하락을 했는데 특히 지금 무역전쟁에서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기술시장의 주식들이 급락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우존스와 S&P 500지수는 1%대였던 데 반해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마이너스 1.58%를 기록하면서 기술주들이 훨씬 더 하락을 많이 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양국이 향후 회담 일정도 잡지 못한 상태에서 서로에게 날선 공방을 보내고 있는데요. 지난주 미국에서 회담이 있은 이후에 원래는 이제 중국에서 장소를 옮겨서 회담을 진행했어야 되는데 이 회담이 화웨이의 어떤 그 공격 이후에 중국이 회담 일정 조율에 협조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 이제 그 예전엔 단순한 무역전쟁이라고 사람들이 인식을 했었는데 미국에 비해서 공격할 자금이 좀 적은 중국 입장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미국에 저항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어제 말씀드린 희토류 광물 획득을 어렵게 만드는 가능성이 이제 중국 내부에서도 실제 제시됐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미국에서도 실제 이런 보고서들이 지금 실제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산 중국 내에서 미국산 제품에 대한 어떤 불매 운동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어저께 이제 우리나라 기업인 그 FNF의 주가가 장중 14%까지 하락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FNF는 MLB 등의 어떤 브랜드를 런칭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인데 이제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그 의견 때문에 장중 엄청난 하락을 보였습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단순한 무역전쟁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복잡한 패권전쟁으로 인식이 옮겨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두려움이 예전보다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일반적으로 싸움을 할 때에도 처음에는 사건 자체를 가지고 갈등이 있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 사람의 태도, 그래서 욕을 했느니 나이가 몇 살이니 하는 이런 이제 본말이 전도된 어떤 그런 싸움 형태를 볼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미중 무역전쟁이 약간 그런 모습으로 번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좀 긴장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날 발표된 PMI 지수 역시 별로 좋지 못했습니다. PMI 지수가 이제 미국과 유럽에서 서비스와 제조업이 사실 이제 둔화된 것이 숫자로 이제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투심이 더욱더 얼어붙었는데요. 이것은 아주 우려할 만한 것은 아니지만 말씀드린 대로 무역 전쟁이 장기화된다고 한다면 숫자로서 이런 어떤 그 경기 하락의 시그널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이런 지표들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주식이 이렇게 PMI 지수가
안 좋게 나오면서 채권 가격이 상승을 했는데요.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채권에 대해서 잘 모르실 수 있지만, 이 채권이라는 것은 주식과 그 상관관계가 이제 반대 대체제인 수단으로서 채권 가격이 오르면 주식 가격이 하락을 하고요. 주식 가격이 상승을 하면 채권 가격이 하락을 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서로 해지, 포트폴리오를 짤 때 리스크의 분산 차원에서 주식 자산과 채권 자산의 비중을 조절하는 것이 현명한 투자입니다. 근데 이제 주식 투자자들은 이런 채권들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저는 현금 비중과 주식 비중을 어느 정도 조절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늘의 투자 전략 역시 내수주가 수출주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원화 약세 국면에서는 방어적인 업종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띱니다. 그렇죠? 소비자와 유틸리티, 통신 등이 서비스가 대표적인 섹터고요. 보험과 운송기업들이 강세 섹터로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반대로 워낙 강세 시기에는 IT, 증권, 헬스케어 업종들이 좋아지는데 지금 현재는 이런 업종들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뭐 다행히도 이제 어저께 제가 환율에 대해서도 지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환율은 이제 내고 물량이라고 해가지고 수출 기업들의 고점 인식 물량. 지금 이제 수출 기업들은 원화를 많이, 그러니까 달러를 많이 벌잖아요. 가지고 있어요. 이걸 언제 내다 팔 것인가를 그 수출 기업들도 보는데, 이제 1200원이 어떤 그 심리적 저항선이잖아요. 그래서 이 1200원에 내다 팔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당국에서, 외환당국에서 개입이 나온 흔적이 보이면서 이 내고 물량이 나오면서 어저께는 약 3전 60전 정도 떨어지면서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환율은 외국인들의 순매수하고도 연관이 깊으니까요, 지속 관심을 가지시고요. 어저께 외국인들은 많지는 않지만 약 820억 정도 순매수하면서 3일간 순매수를 이어갔습니다. 원래한 금요일인데 어제 미국 시장의 하락으로 우리 시장 안전벨트 매시고 계셔야 흔들리지 않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점점 복잡하고 다각화된 패권전쟁으로 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과 포트폴리오의 비중 및 내수주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추천, 좀 더 좋은 글을 쓸 수 있게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친구 추가, 알람 설정 등 해놓으시면 주식 공문 글 보다 쉽게 받아보실 수 있고요. 궁금하신 주제, 관심 있는 분야 댓글로 주시면 글을 쓰는데 참고로 삼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라면서 객관적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눈, 주식공무원과 함께 키워가세요. 지금까지 따박따박 수익률의 주식공무원이었습니다.